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 변화가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을 오늘 아침에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팬데믹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사무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구의 그리고 문명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사국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온난화의 수준을 2도, 가능하다면 1.5도까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께서 탄소, 석탄, 차량, 현금, 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녹색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리스트이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물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에 있어서 선두 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린 뉴딜 ODA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기후 행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례 없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의 멸종 위기가 있습니다. 산림 황폐화라든지 해양의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통해서 예전에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이것들은 해양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해양 쓰레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플라스틱들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고 어류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에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생선들은 바로 그 속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했었습니다. 바로 오염 때문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여전히 조기 사망을 하는 1위 원인이 대기 오염입니다. 매년 700만 명 정도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한 400만 명 정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고 코비드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습니다. 팬데믹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대기 오염의 경우에는 무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죠. 기후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일한 문제를 한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를 40년간 참여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국무총리께서도 참여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년 전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래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2,500만 명의 기후와 관련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홍수가 있거나 가뭄이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어딘가로 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인도주의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기후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사국 회의가 있습니다. 석탄, 차량, 현금, 나무 말씀을 드렸습니다. GGI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간의 기구입니다.
2012년에 18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요. 41개 국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에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죠. 첫 번째로 석탄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석탄의 비중은 에너지 비중 45%, 한국과 비슷했는데요. 10년 만에 불과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인 것입니다. EU라든지 영국 그리고 미국을 보시게 되면 석탄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앞으로 기후 행동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석탄 사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들이 한국은 주요한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저수지가 있고 중국에도 여러 저수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저수지에서 상업적으로 이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 쓰레기들을 매립하는 대신에 바이오 CNG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카타르라든지 또 호주 등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천연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태국에서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천연가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가스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업적으로 매력이 있고 이미 저렴한 수준입니다. 또 화석 연료보다 더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눈앞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갔는데요. 테슬라를 렌트했습니다. 기후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차라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매력적입니다. 물론 가격이 약간 더 비싸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네팔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들에서 국가적으로 전기 버스, 전기 모빌리티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는 또한 오토바이를 전기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비해서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많은 중공업이 있습니다. 완전히 탄소 중립적으로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신에 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적인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에서 녹색 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석유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라든지 여러 중공업 기업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두적인 가스 회사이고 많은 가스들을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GGGI와 협력을 하게 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녹색 가스를 녹색 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상업화가 되고 매력적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중동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 가스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석탄 그리고 현금,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억 달러를 기후변화 적응에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10조 이상의 기금을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글라스고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보게 되면 개발도상국에 관한 ODA 중에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저희가 곧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민간 분야에서 사용하는 금액 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파리 협정 6번을 보시면 국제적으로 탄소 거래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에서 만약 탄소 거래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탄소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기업들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40% 탄소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완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 기반의 환경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함께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재조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제3리마를 하는 것이 수백만 대의 차량의 효과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밋 스마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력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화, 그리고 적응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예시는 정말 훌륭한 예시이고요. 제3리마를 성공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자금을 받아서 네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동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후에 스마트하게 적응하는 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이야기를 해보죠. 국무총리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장님도 참석을 하였고요. 또한 고위층의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찍고 나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기후 행동이 일어나는 한국에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행인 것은 팬데믹 이전에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 탄소 중립 그리고 넷제로 탄소 중립 법이 한국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두 그룹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선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한국의 그린 뉴딜 펀드를 GGGI에 설립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EU나 한국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경제라든지 또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더 많은 에너지를 천연 자본, 특히나 일자리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그 경험을 공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린 뉴딜의 경험을 다른 국가에게 공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국회에서 기금을 승인하면 GGGI에 기금을 마련하겠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금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그린 회복에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석탄 차량 그리고 현금과 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또
기후 행동이라든지 녹색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서 국가 기여분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GGGI의 29개 국가 중에서 27개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출가스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이것은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화에 대한 목표도 계량화를 하였습니다. 이 NDC를 이행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활동 그리고 녹색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녹색 전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젊은 분들께서 많은데요. 녹색 사업을 시작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자리는 재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기업에서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기대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GGGI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금을 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 달러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녹색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러한 자금들을 2030년까지 160억 달러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민간 분야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그리고 녹색 중소기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저탄소 발전도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자연 기반의 솔루션과 스마트 농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녹색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적으로 매력이 있는 솔루션이지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련처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몽골에도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물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매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환경제에서는 저희가 쓰레기를 방지하거나 상품으로 만들거나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 예를 들어서 라오스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라오스에 그리고 아세안에 프로젝트 투자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환경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례 없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현재부터 10년, 20년 뒤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과학자들에 대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배출량이 45%에서 50%까지 2030년까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를 감축하겠다고 한 발표는 큰 진전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탄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신뢰성 있게 이러한 변화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의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린 뉴딜 원조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과 저탄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GGGI에서는 많은 한국의 파트너들과 이런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녹색 회복을 추진할 것이고 함께 넷지로를 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